네, 국내 이벤트는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요. 오늘 밤 이제 미국에서의 이벤트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게 또 주 후반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절대 전략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한마디 표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압도당한 투자 심리. 압도당한 투자 심리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악재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악재가, 어떤 경우에는, 계속 악재로 어떤 경우는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호재든지, 호재나 악재가, 특히 호재가 좀 나오더라도, 그게, 심리가 압도당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 120달러까지 가면서까지는 유가가 지속 올라갈 때는 오히려 그게 시장을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하락했는데, 지금은 또 유가가 빠지는데, 유가 빠지니까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다. 그래서 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지금 빠지는 게 악재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해석을 달리하면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투자 심리의 근간은 밑바탕의 마음 심리, 투자자의 심리는 바로 비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이 계속 들게 되면, 또한 어떤 심리에 시장의 어떤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주가의 가격에 압도당해 있으면 좋은 종목이나 있어도 그것을 투자를 망설이고 결국은 현금을 갖고 있다든지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남들이 다 좋을 때 이제 나도 좋아지고 그때 이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가는 바닥을 탈피해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 다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게 실패가 100년 동안 반복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은행이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거의 그렇게 한 경우에도 결국은 주가는 같이 우량주도 다 내려오지만 심리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그 위기일 때 확실한 유망한 종목이라든지 실제 꾸준히 좋아지는 종목을 투자를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더라도 그 위기가 끝나면 큰 수익으로 들어오는데, 이 심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압도당하면 어떤 것도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보면 얼마 전에 6월 하순경에는 24일부터 급등을 좀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는 거의 급등조차 안 하고 횡보를 하거든요. 조금 올라간 그것도 뭐 30% 올라가면 다음날 또 빠지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됐다는 것은, 공이 떨어져서 정지해서 가만히 있을 때까지 일단 주가는 바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아직은 바닥을 탈피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측면으로 일단 지금의 가장 중요한 투자 어떤 행태는 좋은 주식을 심리를 보지 말고 가격을 보지 말고 확실한 주식을 이제 시장 어떤 이슈, 뉴스, 플로라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1년 정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오늘장 한마디를 잡아주신 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흐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은 시장이 또 올랐으니까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압도당한 투자 심리,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로 좀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동반해서 오르는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시선이 좀 분산되는데 어떤 점 중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오른 종목이 많은 건 이제 특별한 건데, 실제로 이제 수요일마다 주로 제가 수요일날 이제 절대 전략하는데 수요일마다 6월달 계속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체크 포인트가 지금 체크 포인트가 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가가 급락해서 또 경기 침체에서 관련 조선 정유주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세를 추가 하락할지를 체크해보자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러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이렇게 빠졌고요. 삼성 엔진도 마찬가지로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도 같이 지난주부터 KB금융, 지난주와 똑같은 내용은 또 빠졌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경기 침체 우려,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기 우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잠깐 수요일날 급락했다 다음 지난주에 후반에 행보하다가 또 급락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쪽 분야는 조선이나 은행이나 이것은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는 그 전제가 없이는 추세 하락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추세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하고 투자를 갖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없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특히 보고요. 은행주도 경기 침체 우려서 은행주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많이 빠집니다. 생각보다 고점 대비 반타작 기본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급하게 이렇게 정유나 정유 그다음에 조선 은행주를 쉽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제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는 종목을 찾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딱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높은 것 중 강한 것은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렇게 이쪽 분야가 물론 전기차 공장 정설에 있지만 최근 들어서 안정적으로 바닥을 탈피하려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탈피를 하면 전체 자동차 관련주 바닥을 탈피하게 되면 전체 시장도 안전판 역할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심리도 개선되고요. 그러면 다음 순환매로 간다면 바닥을 탈피하는 업종이 어떤 거니까 빨리 체크해서 대형주도 매매를 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 현재 다음 주나 앞으로 한 2, 3주 정도만 보면 현대차 그룹주가 완전히 바닥을 중장기적으로 탈피해서 우상향을 할지 여부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모양이 아주 좋은데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급도 괜찮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현대차 그룹주를 반등세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실제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것은 세일업체도 그렇고 좀 최근 들어서 한 2, 3주 전부터 마지막 보류가 무너진 것처럼 빠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2차 전지가 그동안 좋았는데 전기차 관련된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ETF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 들어 시세가 급락한 것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오늘 뭐 장중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 2차 전지 쪽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2차 전지까지 바닥을 찍었다 얘기하면 전체 시장은 바닥을 찍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지난주 급락했던 2차 전지 종목의 시세 체크를 반드시 해서 여기서 돌려주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전체 시장까지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더 이제 직접적인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는 나스닥의 지수 레벨대를 좀 잡아주셨는데 지금은 11,000선이 유지되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어서요. 그럼 향후의 체크포인트 어떤 쪽 보고 계세요? 네, 미국 인플레이율이 9% 정도로 돌파할지 여부를 오늘 밤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9% 돌파하지 않고 있으면 6월 달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그러면 8월 중순에 발표하는 7월 달 인플레이율은 반드시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유가도 내려가고 있지만 에너지나 식품뿐만 아니라 관련된 원자재도 그렇고 대다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크게 있었다는 거죠. 7월에. 그러면 8월에 발표된 7월 달 CPI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율은 내려갈 걸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피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내일 발표하고 나면 인플레이율에 대한 피크 정점 통과는 시장에서 많이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인플레이율이 9% 돌파하지 않으면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지금은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닥권에서 유일하게 공격적인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단기적으로 10% 20% 보고 지금은 투자할 때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종목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업황도 좋아진 종목도 고점 대비 반타작이 됐습니다. 대다수 종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1년 반 동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50%를 보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대가 났다는 것은 회복만 해도 100% 수익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서
100% 최소 100%에서 3배, 200%, 3배, 5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아서 지금 집중적으로 매집해서 넣는 게 다른 종목도 손절해서라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생각해 보시고 구조적 성장주의 집중적인 매집을 포트폴리오 조정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이 좋은 것도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계속 좋아진 것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사고 오히려 또한 여유 자금 있으면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결국은 성장 실적주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지금 매집해 놓은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구조적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야 될 부분을 인플레이율, 미국 인플레이율 9%를 기준으로 잡아주셨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율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9% 기준 라인으로 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